안녕하세요. 택시TV 진정환입니다. 5월 15일 날 있었던 광화문 대규모 집회의 소카 측 반응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립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죽음을 이용 말라. 이재용 타다 퇴출 요구에 정면 반박. 이재용 소카 대표가 지난 15일 일어난 택시기사 안모 씨의 분신 사건을 언급하며 택시업계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퇴출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으며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한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씨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17일 날 어떤 것을 하셨느냐 하면 소카 측 공고를 통해서 소카 측은 소카 측 공고가 아니죠. 타다 측 공고를 통해서 타다 소비자들에게 타다 출발 및 도착 가능 지역 확장이라고 공지를 합니다. 그 확장된 지역은 인천공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타다입니다. 5월 20일부터 인천공항이 출발 도착 가능 지역으로 확장된다고 공지를 합니다. 아주 강경 입장의 코멘트와 또 사업 지역을 확장하는 공격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메시지는 서울개인 택시조합 덤빌 테면 덤벼봐.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오후 5시 한 20분 정도 되니까 7시간 전, 8시간 전, 오후 10시, 그러니까 5월 17일 오후에는 저런 반응이었다가 5월 17일 10시경에 입장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실까요? 입장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것은 이재용 씨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답은 공포입니다. 떨어지는 면허값 그리고 부족한 사회보장제도 개인 택시 기사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면허값이 떨어지는 면허값이나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개인 택시 면허를 정부가 사서 감차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타다 측 공지로서 영업지역을 확대하는 공격적인 수를 두다가 갑자기 누그러진 또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정부에서 감차 비용을 들여서 개인 택시들에게 보상을 해줘라 라고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불과 한 10시간 만에 입장이 많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 또 택시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는 조금 희망적인 기다림을 가지셔도 될 듯 싶습니다. 저 메시지가 바뀌는 역할을 저는 원인을 이거라고 봅니다. 저 바뀌게 된 원인은 5월 17일 6시경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진정서가 하나 접수됩니다. 진정인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 개인택시 운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회장 박건수,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 박복규, 전국 개인택시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강신표,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위원장 구수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귀중. 이 진정서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갑니다. 저 진정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 내용이라 어려워서 못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타다 보험 관련 배상 한도를 지적하고 있고요. 타당에 통계받지 않는 이용요금 책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다의 공유공제 주장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2월 이소원 씨가 검찰에 중앙지검에 접수했던 고발장 내용에 있습니다. 또 이제 추가로 접수하면서 이제 좀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추가 고발을 하시면서 내용이 좀 불어났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이것은 사계단체에서 또시 별도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진정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 12조에 따른 명의 이용 금지 조항, 여객운수사업법 32조에 따른 자동차 대여 사업 관리 위탁, 여객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중형 규정, 다음에 파견법 제5조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등의 법률 위반 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중앙지검에 촉구합니다. 6시에 이 고발장이 아니죠. 진정서가 딱 들어가니까 10시에 입장이 확 바뀌셨어요. 이것 때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만 어느 정도 작용은 했을 수도 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타다 고발 사건이 이소원 씨 개인에서 택시 4개 단체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타다 측은 지난 2월에는 이소원 씨 개인적인 고발 사건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5월 15일부터는 서울 개인택시조합의 거센 아스팔트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 반응으로 공유경제니까 건들지 마라.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간다. 했다가 4개 단체가 진정서를 넣고 불과 4시간 만에 택시는 정부에서 좀 감차 비용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아스팔트 저항도 막으셔야 될 거고요. 4개 단체의 법률적 저항도 막으셔야 될 겁니다. 타다 측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4개 단체는 대형 로펌을 통해서 법률적 대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 진정서에 들어간 내용 말고 별도로 다른 법률적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5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이후에 방송에서 하루빨리 법률적 검토도 진행을 하고 양면 작전으로 타다를 스톱시키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이 공교롭게도 하루 만에 실현이 됐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국 개인택시 조합원 분들, 그리고 택시를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인 기대로 타다 문제를 바라보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에서 이제는 타다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다룰 수 있는 장이 열릴 듯 싶습니다. 저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면 타다의 운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다라는 운송 서비스는 법리적으로 또 보험 체계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 개인택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타다를 막는 방법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어제 새로 또 열렸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타다 문제를 절망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망적인 시각보다는 희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아스팔트 저항으로만 타다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방법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저항도 필요하고 법률적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어제로서 이제 다 실현될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서울 개인택시 조합원님들은 타다를 희망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고요. 희망의 싹이 이제 땅속에서 자라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싹이 트고 나무가 돼서 타다가 퇴출되는 최종 목적지까지 지켜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5월 15일 광화문 집회의 어젠다를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산자여 따르라. 끝내 이기리라. 살아계셔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살아나셔서 끝내 이기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